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입니다. 경남 도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불볕더위에 쓰러지는 노동자 한 해 20명꼴로 산업재해라는 기사입니다. 바로 지난 2일이었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랐던 경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염노동일지라는 세 편의 기획으로 폭염 속 노동 실태를 취재한 김다솜 기자 연결해 이번 기획 기사의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폭염 노동일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네,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내에서 2,368명이 온열 질환을 경험했습니다. 폭염이 30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는데요. 이번 여름이 가더라도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은 해를 한 바퀴 돌고 나서도 다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폭염 문제는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서인지 정부 대책은 물, 그늘, 휴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끼고 떨어지고 깔리다 못해 이제는 더워 죽는 문제까지 생깁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117건이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는 이 죽음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기자가 직접 물류센터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도 했군요. 네, 경남도민일보 박신 기자가 직접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폭염 노동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실내 사업장은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여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관리를 하다가 숨진 20대 남성도 실내 주차장에서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찜통 같은 작업장에서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부에 에어컨이 없었다고 하고요. 얼음물과 선풍기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계 속도에 맞춰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쉴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폭염 속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나 자치단체 대책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고요. 네, 경남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에 나서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만 11억 9천만 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폭염 대응은 무더위에 쓰러지는 노동자를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민간 기업의 예산을 지원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물, 그늘, 휴식이라는 정부의 폭염 대책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제로 야외 활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35도가 웃도는 폭염에도 작업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일단 해외 사례를 보면 일찍이 폭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에 돌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국은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지면 70개 이상 고위험 산업에 열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자 온열 질환을 예방할 계획을 제출해야만 작업이 가능하고요.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단체 협약으로 작업 중지권을 보장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더위가 심하면 일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임금 75%를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폭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 폭염 관련 법안이 8개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해야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한데 여야 갈등에 밀려서 논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창원 스포츠공원 주차장 점령한 수출용 중고차라는 기사인데요. 바로 창원 스포츠파크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번호판이 없다는 건데요. 바로 주차된 차 대부분이 장기주차 경고장이 붙은 수출용 중고차이기 때문입니다. 창원 스포츠파크에는 차량 등록 사업소가 있어서 등록 말소 후 바로 수출하기 편한 데다 주차가 무료여서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이른바 알박기식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없고
2달 전까지는 견인할 근거도 없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 신문입니다. 절반의 성공, 댕수욕장 운영의 묘 살려야 라는 제목입니다. 사진은 올여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거제 반려동물 해수욕장입니다. 바로 거제 명사 해수욕장의 일부를 반려동물 전용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다만 해수욕장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활용하다 보니 공간이 좁고 일반 해수욕객들과 마찰을 빚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내년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성신문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부족한 예산, 기업체 협찬 잡음이라는 기사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이틀 동안 고성군 종합운동장과 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고성군민체육대회는 축구와 씨름 등 11개 종목으로 읍면 대항 경기와 지역가수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고성군 체육회가 지원금 6천만 원으로는 체육대회 진행이 어렵다며 부족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 기업체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